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볼록 렌즈 효과를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본 메일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렌즈 효과 한번 마야 아놀드 렌더링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볼록 렌즈 효과를 만들기 위해선 뭔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뭐 우선 이제 텍스처 기반의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이미지 텍스처를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걸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sign existing texture를 페이버릿 해서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의 컬러에다가 텍스처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키보드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6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요? 네, 라이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이트, 스카이돔 라이트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렌즈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약간 확대된 형태의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선 렌즈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한 개는 렌즈처럼 만들어야겠죠. 렌즈가 렌즈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그 형태도 있고 유리의 그 형태 굴절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렌즈 형태가 그렇게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필요하게 됩니다. 렌즈 형태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렌즈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은 원형의 모양이긴 합니다. 그런데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의 이제 모양이겠죠. 이런 형태의 모양일 겁니다. 볼록 렌즈는. 오목 렌즈는 안쪽이 파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렌즈의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조금 더 뭐 이 돋보기 같은 느낌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옆 테두리 부분에 오브젝트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테두리 부분, 이게 실린더가 아니라 기본 도형 중에 이런 게 있죠. 폴리곤에 보게 되면 파이프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옆 테두리 부분을 채울 수 있겠죠. 파이프의 인풋 항목을 이용해서 레디어스를 조금 넓혀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티크니스를 조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얇은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이트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섭 디비전 하게 되면 둥근 형태의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조금 더 두께감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더 납작해야 되나? 좀 더 이렇게 볼록해야 되나요? 네, 한번 우선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속성을 부여해 줘야겠죠. 그 속성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제대로 표현이 안 될 겁니다. 우선 이제 상상을 해보면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렌즈 자체는 유리나 플라스틱 형태의 모양입니다. 유리에 대한 굴절을 갖고 있는데 그 형태 때문에 약간 굴절률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럼 유리에 대한 굴절률은 얼마인가 라는 거 이렇게 검색 엔진에다가 굴절율표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유리 같은 경우는 1.52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리는 1.52라고 되어 있죠. 1.52 정도 값을 갖게 되면 유리의 굴절률이다. 그리고 형태가 이렇게 볼록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지게 되면 유리 그 돋보기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이론적으로는요. 그렇게 현실을 약간 모방하는 형태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오브젝트 선택해서 아놀드 렌더링을 사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 서페이스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투명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투명도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높여주게 되게 됩니다. 그럼 화면에 보이게 되면 안쪽에 있는 게 약간은 왜곡돼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흐리게 나오게 되죠. 트랜스미션을 보게 되면 여기 트랜스미션이 아니라 스페큘라에 보게 되면 이 러프니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표면에 거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높게 되면 뒤에 있는 부분이 표면이 거칠어서 제대로 안 보이게 되고요. 이게 낮게 되면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봤을 때 뭔가 왜곡돼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OR이라고 하는 게 굴절률을 나타냅니다.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이라고 해서 굴절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1.5로 되어 있어요. 1.5이라고 하는 게 유리의 굴절률이니까 거의 비슷한 유리의 굴절률을 나타내게 되죠. 1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굴절률이 1인 공기나 거의 굴절률이 없는 상태가 되게 돼서 뒤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고요. 1.3은 약간 물에 대한 굴절률, 1.5가 이제 유리에 대한 굴절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선택에서 좀 움직여보게 되면 이렇게 왜곡돼서 약간 볼록 렌즈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형태가 조금 더 이제 그럴듯하게 되면 좀 더 그 모양이 잘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너무 이제 쨍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보통 유리 같은 경우는 굵기 하고 그다음에 경계 부분 때문에 이 경계로 가면 갈수록 약간 불투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페이싱 레티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표현되게 되는데 여기는 이거를 캡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깔끔한 형태고요. 지금 여기 있는 트랜스미션에 웨이트라고 하는 트랜스미션에 값을 적용하는 웨이트 값에 텍스트를 좀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해주냐면 아놀드의 페이싱 FAC 하면 AI 페이싱 레티오라고 하는 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얀색의 검은색 바탕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거랑 확인해 보게 되면 약간 경계 부분이 이렇게 어두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비아스라고 하는 값과 그의 게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우선 이걸 높여주게 되면 점점 전체적으로 투명해서 아까 전에 약간 투명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낮추면 낮출수록 그게 이렇게 경계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게인이라고 하는 걸 낮춰주게 되면 그게 퍼지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높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가운데 부분 하얀색 부분은 투명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검은색은 불투명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경계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회색, 불투명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인버트를 해보게 되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가운데 부분이 불투명하고 경계로 가면 갈수록 투명한 형태의 모양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효과가 잘 안 나오는 거는 경계 부분이 좀 노출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약간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경계 부분을 노출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계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회색빛이 나서 불투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화면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체 입사각에 의해서 이제 불투명한 정도를 조정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약간 볼록 렌즈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